유사에서 렛츠고! 제가 호주에서 인종차별 당한 썰 1편, 2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확인하고 오세요. 자, 3편 시작하겠습니다. 그 양아치를 처음 만난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전 이제 거기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. 제가 있던 그 마을의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제가 취직한 그 일자리, 그곳에 일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는데 필리핀 사람 한 명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여지껏 살면서 그렇게 눈이 시퍼래진 거 처음 봤거든요. 진짜 눈탱이가 이만큼 시퍼래져가지고 온 거예요. 뭐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보면은 막 한 대 맞아가지고 막 그거 과장할 때 이만큼 시퍼래지는 거 그거랑 똑같이 여기가 시퍼래져서 왔어요. 이렇게 탱탱 붙진 않았는데 시퍼래졌단 말이에요. 그 당시에 저는 영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하던 때이기 때문에 다른 영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필리핀 사람이 저보다 그 당시에 나이가 10살 거의 20살 이 정도 많았던 사람이거든요. 주말에 클럽에 술 마시러 갔다가 눈탱이를 맞고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. 그 얘기를 듣고선 아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선 그렇게 넘어갔어요. 그런데 일주일 뒤 주말에 제가 백패커에 있을 때 저와 친분이 생긴 동년배 한국인 그리고 한 살 어린 한국인 동생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안면을 구타당하는 일이 생깁니다. 이 저랑 친분이 생긴 동생이 구타당한 일은 정말 황당한 게 이 한국인 동년배 친구랑 한 살 어린 동생이 금요일 밤에 맥주를 한잔하고 백패커 앞에 세워놓은 자기 차에 가서 창문 열어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노래 들으면서 잡담을 하고 있었어요. 그때 동생 자세가 어땠냐면 팔 이렇게 딱 걸치고 창문 셔틀에다가 팔 이렇게 딱 걸치고선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. 창문 내리고 이렇게 팔 걸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인간이 갑자기 와가지고 안면을 이렇게 딱 가격을 하고선 도망을 막 가면서 차를 타고선 쌩하니 도망을 간 거죠. 이렇게 팍 때리고 도망을 가니까 거기 한국인 동생이 부랴부랴 차를 주차장에서 빼가지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. 그 분노의 질주에서 보면 아시죠? 카 체이싱이 막 시작이 된 거죠. 이렇게 쉥 이렇게 가고 근데 어쨌건 간에 먼저 갔으니까 쫓아가기가 좀 버거웠겠죠.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옆좌석에 한 명이 더 타 있었으니까 얘가 영어를 잘해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. 호주 경찰에다가 911쯤 됐겠죠. 동년배 한국인이 우리 지금 어디로 쫓아가고 있으니까 빨리 쫓아와라. 경찰차 이쪽으로 오면 된다. 삐어삐어 소리 들린다. 일로 와라 하고 있는데 황당한 게 이 호주 놈은 도망을 가고 경찰 애들이 와가지고 붙잡아간 거는 한국 사람이었어요. 거기 있었던 제 한국인 동년배하고 실제로 구타를 당했던 한 살 어린 동생을 경찰서로 데리고 간 거죠. 지들이 못 붙잡아놓고 신고한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. 뭐 어쨌건 이러이러 해가지고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가 신고를 한 거고 니들이 경찰차가 왜 우리를 잡았냐 그래서 니들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쟤를 못 잡지 않았냐 못 쫓아가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뭐 그렇게 접수하고 나면 뭐예요. 그냥 그게 끝이잖아요.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한국인 동년배 친구 하나하고 구타당했던 동생도 저랑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. 근데 이 사건이 어이가 없었던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. 만약에 이대로 끝났으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똥 밟았다 필리핀에 한 대 맞았다 저랑 같이 살게 된 동생도 어쩔 수 없이 재수없게 한 대 맞고 호주 경찰들이 한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서 알게 됐다 뭐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 백패커에 또 다른 한국인들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. 그 중에서 저희랑 진짜 일주일 차이 나는 친해진 또 다른 동생 막내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걔 또한 백패커 앞에 잠깐 나와 있다가 또 다른 호주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. 이게 단 한 달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있었던 일이에요. 한 달에 4번. 처음에는 제가 클럽 안에서 시비가 붙고 두 번째는 같이 일하는 필리핀 사람이 눈탱이가 밤탱이 진짜 시퍼래져가지고 오고 세 번째는 저랑 같이 살게 되는 동년배 한국인이랑 한 살 어린 동생이 같이 차에 있다가 한 대 맞고 그거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호주 경찰이 와가지고 오히려 신고한 얘네들을 붙잡고 네 번째는 똑같은 그 백패커 앞에 잠깐 나와서 바람 쐬고 있었던 우리 패밀리 중에 막내 동생 하나가 또 다시 폭행을 당하고 연달아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어이도 없고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알게 된 거예요. 아 그 백패커 바로 앞에 진짜 바로 길 건너라고 하지만 뭐 왕복 2차선 3차선? 뭐 그 정도 사이즈예요. 그 클럽에서 애들이 술을 먹고 집에 가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런 진상짓거리를 범죄를 저지르고 가는 거구나. 그걸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단 말이에요. 그때부터 저희도 야 뭉쳐다니고 밤늦게 그런 데 가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절대 혼자 가지 말고 항상 주의 살피자 이렇게 됐어요. 그렇게 조심하면서 생활하던 찰나 어느 날 제가 이제 직장에서 퇴근을 딱 하고 집에 가려고 정문 쪽으로 딱 오는데 차 한 대로 여러 사람들이 타가지고 가는 시스템으로 오일 쉐어들을 많이 하니까 차를 빼가지고 한 대에 모여갔으면 가야 되는데 많은 한국인, 대만인, 필리핀인 하질 않고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삿대질하면서 저쪽 막 이런 식으로 제스처들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 뭐야 왜 집에들 안 가고 이러고 있어 하고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곳을 딱 봤는데 아니 글쎄 저한테 시비 걸었던 그놈이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얼레 딱 했죠. 그리고 제가 그 같이 사는 한국 애들한테 같이 일하는 애들한테 야 저놈이다 내가 말했던 놈이 저놈이다 저놈이 나한테 시비 걸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애들이 벙찌면서 저놈이 나 때린 거다 저놈이 우리
막내 때린 거다, 필리핀에도 그놈이 나 때린 거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들이 저 한 놈의 가해자 때문에 생긴 거더라고요. 근데 그놈이 여기 왜 와 있었냐 보니까 그날이 여기 신입 들어오는 거 면접 날이었던 거예요. 제가 했듯이 이력서 낸 거 확인된 사람들 와가지고 뭐 박스 같은 거 들고 이런 그런 거 일종의 뭐 테스트 같지 않은 테스트하는 그런 면접 날이었던 거예요. 제가 일하는 곳에 다른 많은 동양인 애들이 이미 와서 일하고 있는 그곳에 신입으로 일하려고 면접을 보러 온 거였더라고요. 그것도 웃긴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. 이 자식은 동양인을 혐오하든 장난감으로 여기든 동양인을 만만하게 우습게 보든 하여튼간에 인종차별주의자고 폭행범이고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. 근데 얘가 좋아하는 동양인들이 지금 이 회사에 다 몰려있네. 지가 지금까지 지네 동네에서 때렸던 폭행했던 봤던 동양인들 전부 다 이 회사에 일하려고 와 있었던 거네. 여기 바글바글한 거예요. 가득 찬 거예요. 그럼 얼마나 좋아요. 낚시꾼이 물 만난 고기 마냥 사자 한 마리에 토끼가 막 잔뜩 쌓여있는 거 아니에요. 걔 입장에선. 그러면은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사냥꾼 아니에요. 걔는 지금까지 막 때리고 도망가고 괴롭히고 사냥꾼이잖아요. 그러면 자기 사냥 본능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. 야성미를.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? 동양인들이 다 자기한테 이렇게 삿대질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서가지고 다른 백인들 한 두세 명 정도 하고 이렇게 크로스백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옆으로 메고선 이렇게 쭈뼛쭈뼛거리고 있더라고요. 걔가 키가 엄청 커요. 한 190 정도는 돼 보이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말랐는데 뼈다고 길고 굵고 막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. 그리고 물이 이렇게 다 들어가갖고 완전 해골바가지처럼 생겼어요. 그런 놈이 거기서는 동양인들 찬뜩 있는데 던전에 들어가서 막 목 잡듯이 막 동양인들 막 이렇게 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가만히 있어. 자기한테 이렇게 삿대질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. 쳐다만 보고 아이 컨택을 일단 아이 컨택 자체를 안 해.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.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, 아 이 자식은 그때 클럽에서 그 백인 애들이 얘 사이코다, he's crazy, 뭐 crazy man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비겁하고 배운 게 없는 놈이구나. 진짜 비겁한 양아치구나. 제가 그때 거기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아 이 사람은 정말 비겁한 인간이고 양아치구나. 인생 자체가 비겁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거기서 느꼈어요. 그리고 첨언하자면 얘가 결국에 제가 일하던 그곳에 취직을 했어요. 취직하고 나서 저랑은 파트가 다르니까 같이 일을 안 했거든요.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냐, 처음에 한국인 애들이 야 막 얘 깐다 뭐 진짜 내가 가서 복수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한국 사람도 없고, 왜냐면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만 피해봐요. 결국에 그 사람은 추방당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 외국 놈은 웃긴 게 동양 애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일하면서도 희희낙낙거린대요. 아니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싫어했던 동양인들인데 왜 친해져? 왜 희희낙낙거려? 이해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썰을 풀 때 이건 한 양아치에 대한 이야기이고 비겁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제가 호주에서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어요. 물론 저 하나한테 겪은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의,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지만 실제로 저랑 주먹 다짐을 한 것도 없지만, 물론 주먹 다짐 했으면 뭐 그냥 1, 2, 3 해가지고 강냉이 그냥 네 농담이고요. 하여튼간에 이런 일이 희일비재 하더라고요. 대부분 갔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기분 나쁘고 인종차별적인 경험을 대부분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이놈은 굉장히 비겁한 인간이라는 거였고, 아 배움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저의 인종차별 썰이었습니다. 사실 또 다른 인종차별적이고 좀 저한테 위험했던 이야기들도 있어요.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가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, 뭐 그냥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. 혹시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재밌었어요, 또 다른 이야기 있으면 썰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주세요. 그러면 제가 진짜 또 다른 재밌는 썰들이 있거든요. 그거 이야기 해드릴게요. 그럼 호주에서 인종차별 당했던 썰 첫 번째 이야기 1, 2, 3편 여기서 종료하고요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Who's the one better than yesterday? That's me. Who's the one better than yesterday? That's you.